안녕하세요. 정용재의 영어 독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회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영어 회화를 하고 싶다 라고 단순하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영어 회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어 회화 각각의 결과를 위해서 하는 방법,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면 나중에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KBS에서 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오늘 지금 도라에몽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그 방송의 내용 중에 뭐냐면 어려서 영어를 배우면 한국어를 쓸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똑같은 부위가 영어를 쓸 때 활성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진 않아요.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한국어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이제 촬영을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배워서 어려서 배울 때처럼 한국어 쓰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그 방송에서는 거의 그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만 던지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배우더라도 한국어처럼 쓰는 영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글 영어 공식 카페에 어떤 분이 남긴 글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까지 공부한 영어 학습법들이 30가지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 목록을 쭉 나열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방법들도 있었고 제가 모르는 방법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방법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을 했을 때 그 방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어 회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그 방법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했을 때 어떤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회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원어민처럼 아니면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할 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영어가 있는 반면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영어죠. 눈 굴리고 머리 굴리면서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짜맞추는 그런 영작식 영어회화 또는 한국식 영어회화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그리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착오하는 것 중에 아니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활성화되는 부위가 완전 달라요. 이거 마치 뭐냐면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했더니 다리가 이제 다 튼튼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팔로 와서 이 팔 근육까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드린다면 우리 영어 학습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 마치 뭐냐면
버스가 여러 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버스 기사들이 얘기하죠. 내 버스를 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버스가 서 있어요. 터미널에. 그래서 기사가 이제 얘기하죠. 내 버스를 타라고. 그랬을 때 이 승객이 된 나는 어느 버스를 타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버스를 타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열심히 기다려서 열심히 타고 즐겁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처음 내가 버스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 어쩌면 100가지 이상 넘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 중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영어 공부, 영어 회화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지 않으면 5년, 10년, 어쩌면 100년을 해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작식 영어 회화가 아니라 원어민식 영어 회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어민식 영어 회화를 하는 방법은 처음은 무엇이냐? 바로 소리 교육입니다. 영어 듣기입니다. 영어 소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 교육이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원어민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99%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니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울 때나 또는 미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글자부터 배우고 그 해당 언어를 배운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리부터 배워서 실패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100% 성공률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이라면, 그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똑같이 가르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그건 아닐 거야. 영어만큼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떤 실험적인 정신인지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100% 확실한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소리부터 배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는 이때 이제 그 영어 듣기에 대한 기준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어 듣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듣고 따라할 정도로 소리를 내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소리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어 듣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단에 선 사람이 제가 뭐라고 선창을 할다니 따라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리더가 얘기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따라하죠. 그 소리를 모방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원어민이 말하는 영어, 그 영어를 내가 그대로 모방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영어 듣기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 교육, 책을 읽고 읽거나 쓰거나 이해를 한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영어 학습 방법을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소리 교육, 영어 듣기 교육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원어민
원어민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영어 문자를 이용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방법들은 결국은 뭐냐면 영작식 영어 회화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작식 영어 회화는 나중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원어민 영어 회화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막 단어 외우고 문법 배워서 열심히 훈련하면 그게 나중에 해서 체화를 시키겠다. 체화란 말을 많이 이용해요.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어를 쓰는 뇌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쓰는 그 뇌의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까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육이 달라요. 팔 근육과 다리 근육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팔 근육을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다리 근육이 나중에 튼튼해진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가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미 부산 가는 버스를 내가 딱 확인하고 저 부산 가는 버스네? 그리고 차에 딱 올라서는 순간부터 이미 이 사람은 부산으로 가는 길이 정해졌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영어 공부를 땅 했는데 나는 영어 문자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종착지는 영작식 영어 회화입니다. 그냥 이걸로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영어 소리부터, 영어 듣기부터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원어민 영어 회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읽고 쓰는 영어는 당연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읽고 쓰고 한 다음에 어느 시간에서 글자를 배워서 지금은 뭐 말하는 것도 되고 한글 책을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게 가능한 거죠. 처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어가 원어민 영어가 아니라 나는 뭐 영작식 영어 회화라도 만족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무난합니다. 나는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시간 텀을 주면서 원어민과 대화하는 거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 사다리가 있습니다. 5m 사다리, 10m 사다리가 있습니다. 나는 뭐 3m만 올라가도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5m 사다리를 갖다 줘도 나에게 맞는 거죠. 내 목적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7m, 8m 위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5m짜리 사다리를 갖다 주면 나에게 안 맞는 거죠. 나에게는 10m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영어 학습법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목표에 맞는 것인지 잘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다리라고 해서 다 같은 사다리가 아니고요. 버스라고 해서 다 같은 버스가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5m 사다리 가지고 10m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그 버스는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 교육도 아니면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어는 영작식 영어에서 시작해서 영작식 영어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어처럼 하는 영어, 진짜 그런 영어를 모든 사람들이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절대. 오히려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어민 영어는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 이거는 우리 한국어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작식 영어는 내가 머릿속에서 단어와 문법을 생각해서 짜맞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작식 영어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체화가 되어서 원어민처럼 하는 원어민 영어 회화가 가능할 거라고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정해서 그리고 수많은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이 했을 때 어떤 결과로 도착할지도 미리 생각을 잘 하고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원어민 영어 회화와 영작식 영어 회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